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일반행정과 그리고 세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작년 국가직은 영어는 80점, 지방직은 55점이고, 사실 작년 국가직은 쉬운 편이었고, 근데 지방직은 이제 원래 난이도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편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잘 나와요, 영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지금처럼 뭐 80점에서 55점. 뭐 물론 난이도가 쉽고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강사로서 생각했을 때는요.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수가 잘 나올 때는요,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평상시에 본인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게,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보통 이제 대형 강사분들의 뭐 인강을 듣고 이제 인강에 많이 의존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형 강사분들은 강의 과정이 1년 과정에서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뒤에 어려운 과정을 계속 만듭니다. 막 어려운 몇백제 막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합니다. 왜냐 상습적인 면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수험생들은 자신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 듣거나 아예 강의를 안 듣죠. 어차피 해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못하는 수험생들이 그냥 무턱대고 강사님들 믿고서 계속 커리를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강사님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의 1년 동안 계속 쭉 늘어났기 때문에 수업이 진도빼기 바빠요,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수험생들은 약점 체크를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점 체크를 하려면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좋은 교재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영어라는 과목이 우리가 누가 옆에서 뭐 시험장에서 뭐 선생님을 도와주거나 뭐 책을 펴놓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 직접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단계별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과정에 좋은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세요. 틀려봐야지 약점 체크가 되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특히 문법이랑 어휘가 어렵게 나오면 반타작하기도 힘들더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실 문법과 어휘는요, 암기 파트예요. 독해는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지만 거꾸로 문법하고 어휘는 암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 틀린다는 거는 어떤 게 문제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섞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면 제대로 과정을 활용하지 못했거나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기출만 해도 어휘 어법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기출도 상당히 양이 많죠. 근데 기출이 중요해요.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오니까요. 요약제 위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점수가 나올지 걱정이네요. 저는 생각했을 때 국가직을 주 목표로 하냐 지방직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직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시험이 5월 이후로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제 위주로 보면서 기출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방직을 목표로 한다.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통 지금 공무원, 경찰, 소방 외에도 뭐 토익이나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 모든 시험이 다 밀렸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고사장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시험들을 다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문제는 학교도 지금 아직 개학이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직은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춰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보통 수험생분들이 시험 기간 늘어난 거를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부족한 점 부족해야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험 이제 좀
기간이 만약에 연장돼서 늘어났으면은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특정 과목은 아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방직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그리고 만약 지방직이 좀 더 밀린다고 하면은 저는 단계별로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독해랑 문법은 수능 때 어느 정도는 해놔서 문법이랑 어휘에 비하면 어느 정도는 맞추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한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단계별 연습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독해랑 구문이요. 올해 안전적으로 80점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소망사항이죠. 80에서 85점. 일단 첫 번째는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제거 공무원 경찰 소관용어 독학거리가 있어요. 이 6개월 과정이거든요. 이거 꼭 한번 보셔가지고 각 단계에 알맞은 과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독학 과정에서 추천드리는 책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해요. 유연별 기출이 아니라. 왜냐면 영어는 다른 것과 다르게 단원별 기출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문제 섞인 제대로 시행처별로 된 기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리뷰할 때도 각 직렬별로 시행처별로 우리가 리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문제 푸는 방법, 이거 스킬가 유령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질문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법이랑 어휘. 자, 어휘 같은 경우는요, 먼저 본인이 봤던 어휘 교재가 있으면 그 어휘 교재가 잘 외워졌다, 그러면 어휘 교재를 보세요. 아까 적은 거 보니까 뭐 기출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위주로 봐도 되냐?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봤던 교재를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봤던 교재를 보실 거면은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세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고기형에 있는 단어까지 모르는 단어나 생활영어는 다 정리해 주세요.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봤던 어휘 교재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완이 되고, 또 많은 단어가 아마 중복이 되면서 복습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본인이 봤던 교재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전식 교재 중에서는 저는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 2.0이 교재 리뷰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어원이 잘 나와 있고요. 일반 교재들은 어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연상법도 잘 나와 있어서, 그리고 양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만약 사전식 교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 2.0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좀 더 빠르게 잡고 싶다, 그러면 만약 풀패스가 있다면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풀패스가 없다, 그러면 제 무료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제 무료 강의 같은 경우는 어휘 생활영어를 동의어 위주로 어원 설명해서 수십 번 반복해줍니다. 이런 인강은 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기 좋은 게, 보통 사전식 교재는 반복이 잘 안 돼요. 교재도 두껍고, 일단 해독을 할 때까지는 같은 단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인강 같은 경우는 강제로 선생님이 어휘랑 생활영어를 계속 시험 나왔던 단어 위주로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만약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보고 듣고 필기를 하면은 여러 번 반복 효과와 그리고 동의어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독부터는 이제 계속 암기하면서 모르는 단어로 줄여나가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혹시 뭐 제 무료 강의를 많이 보겠다, 유튜브 상큼유자TV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 영어 어휘 암기하기 힘들다면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어원으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큼유자쌤 어휘 생활영어 무료 동영상 사용법, 요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15초 선생님 걸 보든 아니면 이동희 선생님 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보든 아니 제 무료 강의 보든 이것만 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독해형 어휘 노트 만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어휘 교재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봐야 할 것만 딱 정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최우선시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포인트 교재일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교재 위주로 보시면서 단원별 문제집이 있으면 단원별 문제집 푸시면서 단원별로 적용 연습도 하고 출제 포인트 적는 거예요. 랜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랜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푼다고 하면 그게 다 랜덤이잖아요, 결국. 단원별 문제집을 잘 안 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해당 파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해당 파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 암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원별 문제집이 중요한 이유는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문법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 및 암기가 돼 있어. 이거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일단 이론이 포인트가 이론 문법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 문제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고 있어요. 막 어려운 몇 배째 또는 막 하프 모의고사 섞여요 문제가. 단원별 문제는 포인트별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뭐 랜덤 문제 풀어도 좋아요. 단원별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 하에요. 근데 어차피 시간도 많지 않고 영어 연도별 기출 많이 푼다고 하면은 이 영어 연도별 기출이 결국 랜덤 문제잖아요. 그래서 랜덤 문제는 이 정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직 2019년부터 2010년도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문법 문제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해보세요. 그럼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옵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죠. 기출 중요한 이유예요. 지방직도 2019년부터 2010년도 문법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포인트 교재를 확인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나서는 간단히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요. 출제 포인트 적어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적어봐야지 머릿속에 좀 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기출을 푼다 해도 포인트 교재는 계속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문법적 내용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독해랑 구문은 좀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독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구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천인문 리뷰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자이 스토리 독해 활용 방법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출 푸는 방법은 요거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20문제 푸는 스킬 요거랑 그리고 연도별 기출 효과적 활용 방법 요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안정 졸업 80점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출이 중요해요. 지금 영어 연도별 기출이 한 120회가 되거든요. 영어 연도별 기출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연도별 기출 활용하는 방법 요 동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이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해를 푸셔야 합니다. 독해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독해를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시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 독해 지문이 어려우면 당황하게 되고 뒤에서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암기 파트인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해 푸시고요. 두 번째는 참고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이 암기 파트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빨리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독해 시간이 확보가 많이 돼요. 만약에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푸시는데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런 거 나오면은 아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빨리 다 풀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고 괜히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시간 부족해서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독해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은 뒤에 풀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독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빨리 읽다 보면은 중심 내용 같은 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합니다. 리뷰는 어휘랑 생활영어는 고기에 나온 단어까지 싹 다 모르는 단어들은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휘 생활영어는 모르는 단어들, 고기의 단어까지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직과 지방대학은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 포인트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포인트 교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 뭐 2014년도부터 2010년도 거 너무 옛날 기출 같은데 지금 유형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자, 독해는 이제 종종 어떤 강사님들은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왜?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를 해왔고 오랫동안 수험생들에게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라고 권유했을 때 독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뭐가요? 당연히 지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 접근 방법 똑같죠.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상당히 중요하죠.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 정답은 왜 정답인지, 단서가 어디 있는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내가 즉 오답을 피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푸는데 자주 오답을 이제 고르는 수험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을 놓치거나 그래서 중심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아니면 해석을 못하거나 보통 유명한 강사분들의 인강을 오랫동안 들었던 선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을 독해 해석을 시켜보면요. 감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해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을 보여요.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냐면 평상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상식을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린 방법은 저는 문장 구조 분석과 그리고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해요.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지만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괜히 독해 풀면서 우리가 독해를 푸는 거는 맞추려고 푸는 거지 무법적으로 문장 따지는 게 주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풀 때는 최소로만 하시되 풀고 나서 자신이 잘 해석이 안 됐던 문장 같은 경우는요. 문장 구조 분석을 독해 노트에다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을 자신의 취약한 거를 빠르게 보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 풀 때 쭉쭉쭉 잘 읽히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독해를 풀 때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 놓치고 넘어갔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출 풀어야 하는 이유는 독해용 어휘예요. 독해 집은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독해용 어휘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연도별 기출 풀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에서 자주 쓰는 어휘들은 계속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이 총 120회예요. 제일 우선은 지금 급한 거는 구급 국가제, 구급 지방제, 구급 서울시.
2019년부터 2010년도 쫙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풀고 싶다. 그건 사회복지지, 교육행정지, 이런 게 좀 쉽고요. 그 다음 좀 어려운 거 풀고 싶다.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국회 9급은 편의하고 국회 8급은 많이 어려워요. 그것도 편의 수준이고, 기상지, 법원서기. 일단은 다 못 풀 거예요. 총 120회면은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거의 4개월 걸리니까요. 하지만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세요. 7급까지는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7급까지 풀고 가시면요, 우리가 보는 건 9급이기 때문에 암만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이 어려워도 7급보다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약간 한번 자신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체크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시험이 연기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불안하니까 그냥 양치기로 막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자신이 약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갔는데 그 약한 부분에서 나오면 다시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 거리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20문제 푸는 요령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